안녕하세요. 예, 이원철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사회를 보는 관점, 또 뭐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 그러면서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그다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요 세 이론을 중심으로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이론을 한 주에 다 볼 수 없고 오늘은 이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 중심을 두고 1차 시, 2차 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뭐 이런 식으로서 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이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이제 사회 실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실제론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보다 크다.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는, 그러니까 부분의 단순한 합보다 크다. 1 더하기 1은 어떻게 여기 나온 대로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이 구성원이 모이면은 사회를 형성하면은 사회가 우리가 개개인 구성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들처럼 리얼리티 실제한다는 얘기죠. 사회 실제론. 그래서 보통 우리가 more is different 함께하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H2O는 물이죠. 수소,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따로 분리됐을 때는 뭐 전혀 뭐 그냥 수소 하나, 산소 하나, 단순한 건데 요게 합치면 새로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단순의 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통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나가 모여서 사회를 만들었지만 우리들끼리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뭐 사회 제도를 만들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사회 뭐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회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때문에 단순한 합보다 크고 이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 구조와 조직, 사회 집단, 사회 제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학 그럴 때뭐 durkheim이라는 학자는 요 사회학이 뭐냐,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셜 팩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집단, 제도, 조직 이런 우리 인간들의 상호작용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구조기능주의는 이제 사회 실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 명목론이라고 배웠죠. 그냥 사회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우리들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두 시각은 사회 실제론으로 볼 것이냐, 사회 명목론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실제 한다는 것과 하나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합이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관점으로 크게 대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 실제론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같은 사회 실제론이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빈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버티, 뭐
요건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어린 아이가 프리스 헬 도와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볼 때 구조기능주의는 간단합니다. 너는 왜 빈곤하냐? 왜 당신은 못 삽니까? 일때 이 구조기능은 개인의 문제로서 치안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당신이 못 사는 이유는 당신이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뭐 다시 얘기해서 당신 왜 공부 못해? 당신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게 누구 탓이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구조기능주의고, 또 구조기능주의는 기능적,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연설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합시다. 아주 뭐 저기 뭐야 유명한 연설로서 많이 해제되지만 기능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 전체를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 보는 것이 이제 구조 기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갈등주의는, 자,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내가 기능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태와 게으름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나는 못 산다 이거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나를 못 살게 만든다는 얘기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가 없어. 그럼 이게 내 탓이냐 이거죠. 난 나태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데 일자리가 없어. 이건 내 탓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을 이 갈등주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론의 두 대명사인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우리가 모든 사회의 문제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등주의는 사회를 이제 물질로 봅니다. 물질. 뭐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뭐 물질로서 유물적인 관점에서 토대의 관점에서 사회를 본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또 이야기가 갈등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그야말로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우리의 눈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든가 버스에서 보든가 상대방의 눈을 안 맞추죠. 눈을 맞추면은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뭐 쳐다보지? 뭐 시비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안 맞춰요. 여러분이나 나나 눈을 안 맞추죠. 이게 이제 시선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상호작용의 파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낙인 문제, 그렇죠? 뭐 1차 낙인, 2차 낙인, 뭐 쟤는 문제야. 그러면 점점점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뭐 완장차기, 그러니까 뭐 완장을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을 뭐 반장을 시켰더니 열심히 뭐 규칙도 잘 지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완장차기, 이런 것으로서 사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서의 빈곤은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빈곤이 그 사회에서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성 문제. 자, 조선시대 여성하고 지금 현대의 여성하고 어찌 되었든 뭐 현대 여성이 지위가 뭐 높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럼 그 지위가 낮은 조선시대에서는 왜 여성의 문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니네 말대로 사회 구조에 잉태 있다 그러면 사회 실전적으로 있으면 여성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문제로 등장하는데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회 문제는 리얼리티,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두 사진은 뭐 구조기능주의로 볼 때 미국의 트럼프 상당히 뭐 보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자유주의하고 연결된 사람이고 가진 자의 철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가진 자의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이카,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소개되고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인 저 우루과이 대통령이죠. 그 우루과이 경제를 일으켰고, 남미에서 지금 우루과이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52%로 당선이 됐는데 퇴임할 땐 76%.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보면은 취임할 때 그 뭐 인지도와 퇴임할 때 인지도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거꾸로예요. 정책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뭐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니까 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뭐 안 가진 자의 철학이죠. 한쪽은 가진 자의 철학.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구조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무이카는 안 가진 자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사과, 뭐 대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서 좀 이 노동자들의 복지, 그러니까 한쪽은 뭐 자유와 발전, 이쪽은 뭐 발전보다는 분배, 노동자들의 복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사회주의 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진보, 보수, 진보. 그래서 뭐 갈등주의로서 뭐 무이카 대통령을 소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어찌되었든 뭐 그 유물론적 사고 방식은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조기능주의는 진화론적인 관점과 유기체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생물 유기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기능주의의 기초는 진화론과 유기체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진화되어 가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진화의 모습으로서 간다는 얘기죠. 다시 뭐 좀 쉽게 얘기해서 자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가사 노동을 한다는 것은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형태가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가사 노동하는 것이 가장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얘기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자, 중세 봉건 사회는 대가족 제도에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핵가족 제도로 진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관점은 틀렸어요. 틀렸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여성과 가족할 때 배울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유기체론이에요. 생물 유기체론. 자,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봤지만 우리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적 면이 있죠. 자, 우리의 육체를 봅시다. 정신은 우리가 상상력과 이성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웠죠. 자, 우리의 육체는 어찌 되었든 우리 육체는 나의 몸이 있고 자, 각각의 뭐
머리, 팔, 가슴, 위장, 폐 이런 거를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 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사회에 적응시킨 거예요. 몸은 사회고, 그렇죠? 각각의 제도, 뭐 개인, 학교, 가정, 회사들이 뭐 우리의 머리, 뭐, 뭐 팔, 뭐 가슴, 위장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위의 기능을 못하면은 나는 아파요. 그렇죠? 위의 기능을 못하면 위는 위의 기능을 해야 되고 폐는 폐의 기능을 해야만이 나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의 각 부분들이 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죠? 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생물 유기체론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각 기관이 각기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순조롭게 수행하듯이 사회 내 각 부분이 전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기능함으로써 몸 전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렇죠? 네. 따라서 부분 간의 관계는 조화와 협동, 위와 폐의 나의 모든 관계는 조화와 협동, 합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따로 안 논다는 얘기죠. 간단히 위가 뭐 위대로 따로 놀고 폐가 폐대로 따로 노는 거죠. 나의 몸 전체를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가지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물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간의 기능이 한 부분이 약화되면 전체 내가 아프듯이 위가 약화되면 내가 아프듯이 각각의 사회 내에 어떠한 뭐 학교나 직장 뭐 회사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면 전체 사회가 아프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균형적인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구조기능주의의 생물 유기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 합니다. 자,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뭐로 봤다는 얘기죠? 시스템으로 봤다는 얘기죠. 사회를 시스템으로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위가 뭐냐? 대부분 위를 정의할 때 음식을 그라인딩 하는 부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위를 정의할 때 위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사회라는 나의 몸 전체에서 위가 무엇을 하느냐 기능에 의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죠. 위의 기능에서 위의 정의가 내린다는 얘기죠. 그대로 갖고 오면은 우리 각각 개개인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연설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기능에 의해서 내가 정의가 내려진다는 얘기죠. 교수의 기능이 있고 뭐 노동자의 기능이 있고 뭐 학생의 기능이 있고 이 교수는 교수의 기능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기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전체를 위해서 기능을 하고 균형스럽게 유지되고 내가 누구냐 교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은 전체에 내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내려진다는 얘기죠. 위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 뭐 말이 반복되지만 위에 대한 정의를 다른 정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한번 생각해도 위 그러면 우리가 뭐 백과사전을 봐도 음식을 그라인딩 하는 곳, 예? 소화를 돕게끔 음식을 잘게 뭐 이렇게 뭐 슬라이딩 시킬까 그라인딩 시킬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의 관점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인 요소도 있고 보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죠. 어찌 되었든 자, 이 구조 기능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타고트 파슨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그래서 이 구조 기능주의는 아까도 했지만 내가 왜 못 살아? 그건 개인의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개인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돼. 도덕적 개인주의고. 자, 이 개인의 도덕적 개인주의를 보호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죠.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 아니야 그러니까 분배보다는 발전의 강점을 더 두고 있죠. 분배보다는 이 사회가 자유스럽게 활동하면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막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돈을 다 자유스럽게 하면 돈을 가진 사람하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이 자유스럽게 놔두면 그 게임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이긴 자가 승리하는 거죠. 내가 돈이 뭐 20억을 갖고 있어. 난 그냥 아파트가 막 부동산이 투기가 일어나면 아파트를 사. 그럼 불로소득이 막 생겨. 그렇죠? 근데 나는 아파트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끌어서 살라 그러고. 그럼 당연하게 가만히 놔두면은 가진 자가 이기죠. 근데 그, 이러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는 이제 보수적인 사고 방식, 가진 자의 철학, 이제 트럼프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또 자유주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중에.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가진 자의 철학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 파슨스는 자 사회는 실제하는데 어떻게 실제하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 유기체가 이게 체계예요. 이 체계. 우리가 위, 폐가 서로 기능을 하면서 나를 유지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생물 유기체에 그대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인문이나 사회과학을 해도 우린 다 체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구조기능주의적 역량 아래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것을 시스템 이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기능주는 사회는 하나의 체계다.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분은 행동유기체, 인성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는 인간처럼 하나의 숨쉬는 유기체로서 행동유기체가 있고 인성체계가 있고 사회체계가 문화체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행동유기체, 인성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 뭐 그 자세히 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사회를 보는 눈에서 좀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행동 육기체는 본능적인 인간, 인성 체계는 여러분들이 봐왔던 인성 교육론, 인이 예지, 그죠? 5단이죠. 뭐 아니 4단 7종론, 그죠? 인성 체계 어떻게 올바른 사람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인성 체계. 사회는 뭐 문화 체계, 사회 체계 이렇게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아까도 했지만 사회는 통합되어 있고 균형되어 있다. 위와 폐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인티그레이트 시스템 통합되어 있고 균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본질은 우리 위와 폐처럼 상호 의존적인 관계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보고 사회를 구조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라고 하며 그 지속과 번영을 위하여
질서, 균형, 안정,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컨센서스와 통합을 이룬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기능적으로 설명해요. 뭐 교수의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직업이 뭐냐? 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 직업에 대해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의 차이가 왜 나냐? 자, 이분들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왜 우리들은 급여의 차이를 받습니까? 뭐 교수라는 기능하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 그 의사라는 기능하고 자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뭐 청소를 하는 아저씨의 급여의 차이가 왜 일어나냐 이거.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능주의자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의사의 기능하고 쓰레기를 치시는 기능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의 기능이 더 높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는 거고 물론 교육도 많이 받고 뭐 그렇겠지만 쓰레기 청소부 아저씨의 기능은 의사의 기능보다 못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물론 의사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학교, 더 나아가 이 도시는 쓰레기 공화국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의사의 기능하고 청소하는 아저씨 기능을 비교 대조할 수 있냐 이거죠. 각각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기능주는 모든 것을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저가 좀 자세하게 문제가 뭐고 그러면은 교양 수준은 좀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를 보는 눈이 이런 눈이 있구나. 요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문제점 그런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가 틈틈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그렇죠? 지금처럼 아니 청소부 아저씨 기능하고 의사의 기능을 어떻게 비교되죠? 아니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파슨스 이분은 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자,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AGL 스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AGIL 스킴은 사회학적인 스킴으로서 탈고트 파슨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언제? 1950년대에. 이 개념은 사회적 기능, 그 모든 사회에서 must 반드시 social life stable maintain 그 사회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죠? 유지가 되려면은 must 반드시 이 네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를 따서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첫째, 어댑션, 그쵸? 적응 기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goal attainment, 목적 달성 기능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integration, 통합 기능을 가져야 되고 레이턴스, 유형 유지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응 기능은 경제제도가 하는 거고 목적 달성 기능은 정치제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정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순위를 정해야 되고 여러분들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가 뭐냐? 국민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이 정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한 곳을 모으는 힘이죠. 이게 정치고. 자, 그 다음에 통합 기능, 종교, 미디어,
그 다음에 유형 유지 기능, 어떤 유형을 유지하죠. 교육, 가족제도,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는 기능. 이 네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만이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외압성을 느끼는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비해서. 그래서 뭐 교육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쭉쭉쭉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6334 시스템에 아니니까 거기서 6334 해가지고 교육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내재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조기능주의 사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자, 막스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물신주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사실들은, 상호작용의 결과들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빈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기능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을 보면서 난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가난하지 말아야 되지. 노후에 가난하신 거 보면서 난 빨리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경각심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빈곤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범죄, 범죄 같은 거. 그래서 좀 민감하니까 매추는 좀 피합시다. 범죄라고 합시다. 범죄. 범죄도 우리가 범죄인들이 교도소 가고 재판받고 얼마나 좀 치욕입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경각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능을 한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셜 팩트들은 각각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능하면서, 자, 이제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제 파슨스가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기능,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재적 기능. 자, 이거 액센트를 칩시다. 로버트 머튼은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을 좀 더 대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기능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기능이고, 이 잠재적 기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이죠. 그래서 인디언의 기우제의 춤은 비록 비가 내리도록 의도하는 것이지만, 이 현재적 기능은 그렇지만 잠재적 기능은 이 기우제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바로 잠재적 기능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김정은입니까? 그분 이름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김정은인지 하여튼 관심이 없으니까 열병식 보면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하더라. 저 열병식은 또 보이지 않는 북한사의 지금 식량난 이런 문제점을 다 이렇게 와해시키고 어떤 사회 통합을 보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 이게 잠재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죠? 잠재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제 미아리가 옛날에는 이제 성인들이니까 이제 매춘 지구였어요. 지금 미아리가 다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렇죠? 매춘 지구였어요. 그래서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그 미아리를 이제 아파트 지대로 순환시킨 사람이 어떤 여자 경찰관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상도 받았어요. 매춘 지구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 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됐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맺힌 지구를 개선하면서 그 매춘을 없앴다는 것이 이게 현재적 기능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분이 상을 받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사과문을 발표해요. 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왜 사과문을 발표하냐? 거기에서 일하던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2차적인 그런 그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다 내쫓기만 했어요. 다 내쫓기만 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3의 지구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매춘이 확산되는, 또 지구를 막으니까 개개인의 아파트 뭐 집 이런 데에서 개별적 방문 이런 것으로 도리어 매춘이 확산되는 그런 잠재적 기능이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dysfunction, 역기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슨스는 너무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역기능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제 사용을 안 하죠. 근데 로버트 머튼은 워낙 그럼 이런 경우 어떡하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을 하면서, 잠재적 기능이 그냥 뭐 기능적 역할, 펑션도 할 수가 있지만 사회 통합처럼 펑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춘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이유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았단 얘기예요. 이게 뭐라면 디스펑션이죠. 역기능이라는 거죠. 역기능이 났다. 뭐 여러분들 뭐 역기능 또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마약을 단속하면요. 예전에 영국에서 그래요. 하도 마약이 심하니까 아주 그냥 마약을 철저하게 단속했어요. 근데 그러면 마약이 줄어져야 되는데 역기능으로 마약이 더 수입이 돼요. 뭐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마약을 단속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약의 단가가, 마약을 사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5원, 영국에서는 10원이라는 얘기예요. 더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했지만 역으로 기능이 나오는 거죠. 도리어 마약을 더 수입하려고 그 마약 하시는 분들이 노력한다니. 왜?単価가 비싸니까. 이게 디스펑션이죠. 역기능이죠. 그래서 로버트 머튼은 이런 뭐 현재적 기능,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디스펑션, 역기능도 유발될 수 있다. 그것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자, 가족관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기능주의는 진화론과 생물 유기체에 상당히 그 중심을 두고,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죠. 이 사회는 튼튼한데 네가, 그죠? 당신이 나태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거지. 이게 왜 내 책임, 왜 이것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복지도 상당히 후퇴하죠. 이 입장에서는. 복지를 왜 해줘? 나태한 사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보편적 복지, 뭐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이제 이런 것도 관계되고 있는데, 뭐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복지를 하는 거고, 요보 대상자,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를 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죠. 자,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하죠. 왜? 네가 나태해서 게을러서 못 사는데 왜 국가가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복지보다는 분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발전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적화효과 이런 것도 이 이론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자, 결론적으로 가족이 뭐냐? 그때 가족이 사회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가족을 보는 정의예요. 항상 기능의 관점에 대해서 갖고 가족을 본다뇨. 가족이 이 사회에서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유형 유지 기능이죠. 그죠? 가족의 기능은 뭐냐?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이것이 보는 가족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는 것은 뭐 사회화, 노인 부양, 일터의 안식처, 아동 보호 이러면서 이 역할을 하면서 가족이 원 목적이가 기능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 제도는 자연적 진화의 산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보편적 제도이다.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로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코스모스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코스모스, 뭐 우주, 그죠?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 코스모스가 자연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 용어로는 택시스라 그래. 택시스, TAXIS, 택시스라 그럽니다. 어찌됐든 가족은 우주가 생성된 것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 제도야. 근데 가족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파출청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는 도구적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표출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까 생물 유기죠. 생물 구조상, 그러니까 그죠? 신체 구조상 출산과 임신을 하는 여성은 남자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간에 뭐 원시 공산사에 있을 때 물론 뭐 공동체에서 도와준다는 그 가정을 버리고 임신과 출산을 해봐요. 어떻게 사냥을 할 것이면 뭘 먹고 사냐 이게. 당연히 남자한테 의지하면서 남자들이 사냥을 하면서 음식을 조달하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 신체 구조상 남자가 일을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거하고 여자는 일을 하는 도구적 역할보다는 집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감정을 억누리고 또 애정스럽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표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이것이 진화의 결과라는 얘기죠. 진화의 결과. 그래서 뭐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가사 노동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이고 뭐 남자가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와 권위는 같이 갑니다. 권력은 경제와 권력은 그럼 당연히 남성이 지배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가 진화의 결과라는 얘기죠. 페미니즘들은 엄청나죠. 그렇죠? 아니 지금 진화의 결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고 진화의 결과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여자는 익스프레시브, 우리가 표출적을 익스프레시브한 역할은 당연한 진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가 자연적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가족관은.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구조기능주의에서 사회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여튼 뭐 경청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